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015년쯤부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인데 자산운용사를 하고 계신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PBR, PER이 낮은 주식일수록 수익률이 좋았다. 비즈니스 모델 같은 정성적인 분석,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최적의 투자 방법을 찾아서 투자하는데 그 최적의 투자 방법의 핵심이 바로 저 PBR, 저 PER인 것 같더라고요. 이 교수님의 펀드가 2009년 2월부터 5년 동안 222%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65%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월등히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 무조건 PER, PBR이 낮은 회사들에 투자하면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투자했으면 큰일 났겠죠. 그 후로 2015년경부터는 이런 저평가주, 가치주라고도 하죠. 이런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대신에 성장주가 끝도 없이 올랐죠. 저평가주, 특히 자산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자산을 많이 가진 회사들은 아주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따위는 의미가 없다. 비즈니스 모델, 성장성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자리 잡았죠. 자산주들의 주가는 오르지 않거나 내려가기만 했죠. 그래서 오늘은 자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자산주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인가? 회사가 가진 자산은 진짜 쓸모가 없는 것인가? 자산주가 다시 주목받는 날이 올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장주는 뭘 위해 성장을 하죠? 미래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성장을 합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장의 목표죠. 그런데 자산주는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장주의 목표인 돈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시가총액 2배의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자산주와 PER이 50인 성장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PER이 50인 회사는 현재 벌고 있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50년이 걸려야 시가총액만큼 법니다. 자산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벌려면 100년을 벌어야 하죠. 물론 성장주니까 순이익이 성장을 하겠죠. 미래에는 지금 버는 돈보다 4배를 번다고 가정을 해도 25년이 걸려야 겨우 자산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산주라고 해서 돈을 아예 안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산주도 돈을 잘 버는 회사들도 많아요. 다만 성장성이 부족하고 기대가 전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자산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돈을 벌려고 성장을 하는 건데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실한 돈이 의미가 없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봐야 개인 주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자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국처럼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회사 자산이 많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그럴듯하죠. 그런데 똑같은 논리를 성장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가 열심히 성장을 하면 뭐하죠? 미래에 돈을 많이 벌면 뭐하죠? 소액주주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똑같은 겁니다. 자산주와 성장주의 차이가 아니에요. 물론 회사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냐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냐의 차이는 있겠죠. 성장주라고 해서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에게 친화적인 건 전혀 아니죠. 그럼 대체 왜 자산주들이 이렇게 소외를 받는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저금리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 몇 년간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거의 제로에 가까이 왔죠. 금리가 높을 때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 쏠쏠했겠죠. 그냥 은행 정기예금만 해놔도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점점 내려가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자산을 많이 들고 있어봐야 이자를 받기가 힘들어졌죠. 반면에 성장주에는 점점 더 유리해졌습니다. 성장주는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낮을수록 더 좋거든요.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인데요. 아까 그 매트릭 스튜디오 책 교수님이 투자하신 게 2009년 2월부터라고 했죠. 2009년 2월부터 한 201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식으로 계속 올랐죠. 2008 금융위기 때 금리가 확 내리고 나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추세였는데, 그래서 자산주나 뭐 저PER주 이런 회사들의 수익률이 좋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2014년 정도부터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약간 오르는 척 했다가 다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많이 내려갔고요. 이렇게 혹 내려가기 때문에 자산주가 점점 더 좀 안 좋아지게 된 거죠.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기도 힘들겠죠. 내려가 봐야 0.5 내려갈 건데 제로 밑으로 더 내려가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언젠가는 또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주에게 점점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산주의 반등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물론 금리를 당분간은 쉽게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경제가 힘들고 하니까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더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자산주가 계속 더 폭락할 일은 없을 것 같죠. 결국 방향성이 중요한데, 방향이 이제 더 내려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만 되어도 자산주가 더 불리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또 언젠가 올라간다면 자산주에게 유리한 날이 올 거고요. 금리가 올라갈 확률도 분명히 있죠.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이 되면 또 한국은행이나 또 미국 페드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산주도 그때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산주 하나만 살펴볼게요. 바로 동아타이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회사가 시가총액이 1265억인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83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산이 여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여기 1770억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주석을 찾아보시면 여기 물가연동 채권입니다. 물가연동 채권이 1700억 정도 있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거의 현금성 자산이랑 다를 바 없는 거죠. 이자율이 1.13에서 5.68%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현금성 자산이랑 이런 채권 이런 걸 다 포함하면 거의 한 2600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지금 1265억입니다. 심지어 부채도 거의 없어요. 부채도 다 합쳐봐야 한 200억 정도. 여기 보시면 부채가 다 합쳐서 200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적자 회사도 아니고 한 160억, 200억 이렇게 벌고 있는 회사예요. 올해 좀 실적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작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돈도 벌고 있는 회사고 배당 수익률이 5.4%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없고 좀 약간 사양 산업 그런 거라서 앞으로 많이 벌기는 힘들 건데,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고 약간은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타이어를 살짝 매수를 하겠습니다. 많이는 안 할 거고 110주 그러니까 100만원치 정도 매수를 하겠습니다. 좀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 JYP 엔터테인먼트도 좀 매수를 할 건데요. 이것도 한 30주 정도만 일단 매수를 할게요. 네, JYP는 제가 얼마 전에 한 7월쯤인가 6월인가 7월인가 어쨌든 한 2만원 근처에서 사서 한 31,000원인가에 팔았는데요. 그렇게 팔아놓고 왜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사느냐, 그 사이에 좀 K-팝에 대한 환경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서요. 빅히트의 누구냐, 방탄소년단 BTS가 일단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도 좀 유지를 했었고, 또 블랙핑크도 아주 상위권에 오르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면서 K-팝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더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JYP를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저는 JYP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빅히트는 BTS밖에 없고, 또 YG는 블랙핑크밖에 없고, 좀 아주 강력하긴 하지만 좀 약간 불안하죠. 계약이 끝나면 또 재계약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JYP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